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엔터 업종 그리고 미디어까지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BTS의 그래미도 좀 불발됐는데 그래도 엔터주는 핫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미디어 엔터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도 바쁘셔갖고 사무실에서 못 보고 여기서 보네요. 네. 아까 이제 뭐 BTS 그래미야 뭐 그래미 쪽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넘어가고 네. 당장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괜찮았거든요. 네. 1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뭐 괜찮은 뭐 30~40%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많은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도 나오고 뭐 네. 기대가 뭐 앞서간 건지 아니면 뭐 실적이 별로일지 이런 얘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아니면 실적에 대한 꿀팁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이후로 좀 굉장히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네. 1분기 실적도 엔터 4사는 모두 다 컨센을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2분기에도 저는 더 1분기보다는 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업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 그리고 신인 그룹들의 데뷔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는 아마 뭐 미주나 그리고 일본 같은 이제 글로벌리 마켓시어가 큰 시장에서 이제 돔 투어가 가능한 이런 체력적으로 좀 큰 아티스트 위주로 콘서트가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에 반영돼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실적 좋고 주력 아티스트들이 컴백하고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개막을 하면 기본적으로 또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또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어떤 엔터 주요 기업들 한 개씩 딱 좀 뭘까요? 짚어볼게요. SM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5월부터 더 강하게 치수세가 올라왔었던 게 사실 또 매각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아졌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SM 같은 경우는 매각 기사가 나왔던 게 작년 5월부터였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매각이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률이 거의 10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상대방이나 이제 피인수자나 인수 기업에서나 이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인수 이슈에 대해서는 좀 오픈 결말로 좀 열려져 있는 상황이 맞고요.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그래도 반등하면서 좀 견조했던 이유는 이런 좀 주주총회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좀 기업의 뭐 이런 이슈나 리스크 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보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주가는 좀 움직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도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엔터나 뭐 CJ E&M 같은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아무래도 종합 컨텐츠를 운영하는 쪽의 기업에서는 이런 좀 음악 쪽 사업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회사는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M이 기본적인 모멘텀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들어서 이 빅4, 뭐 빅5 안에서 엔터주 중에 가장 주가가 좋았던 건 JYP거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 뭐 트와이스, 뭐 걸그룹, 보이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실적 시즌을 넘어서 계속될지 아니면 좀 주가가 가장 빨리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보일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그 4사 중에서 가장 못 올랐던 게 JYP 엔터테인먼트. 아니 올해 초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 많이 눌려 있었던 게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게 나타난 건 사실이고요. 그 기저의 트리거가 됐던 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보이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가장 빠르게 YOY 뭐 이런 퍼센트로 봤을 때는 가장 높게 올라오고 있는 보이그룹 중에 하나였고 이러한 성과가 얼마 전에 가시적으로 드러났죠. 이제 빌보드 200에서 처음으로 1위를 등극한 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최근에 좀 주가 반등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주 투어를 개최를 했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굉장히 또 좋아서 추가로 2회 공연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돔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아티스트가 트와이스 이외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까지 체력이 또 체급이 붙으면서 하반기에는 이 두 아티스트를 주축으로 미주와 일본 투어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주가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엠믹스라는 신인 그룹 데뷔, 그리고 일본의 니쥬라는 아티스트가 국내에서도 또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를 한다. 그래서 아마도 JYP의 이런 주가 상승에는 이런 투어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그리고 기존에도 꾸준히 실적을 잘 영업이익을 마진을 방어를 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성이 좀 더해져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돔 투어, 그러니까 메가급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이제 그룹이 많기 때문에 JYP도 하반기에 매출이 계속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저번에 왔을 때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올해는 걸그룹 대전일 네. 것이다 이런 얘기 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여자 아이들, 네. 뭐 소연이 하드크레일이 하고는 있긴 네, 하지만 네. 엄청 뭐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네.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네. 더불어서 SM의 뭐 기존의 에스파도 있고, 네. 뭐 YG는 뭐 블랙핑크도 있고, 네. 뭐 하이브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걸그룹 뭐 쉽게 예상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 네. 걸그룹 대전이 2022년이라는 전망을 해주신 김에 네. 여기에 승자, 그러면 그 아. 기획사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정성적인 부분이 강한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좀 신인으로 데뷔하는 그룹들 중에서는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에서 일단 5월 달에 첫 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YG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이제 넥스트 블랙핑크인 걸그룹을 데뷔를 시키겠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걸그룹을 데뷔를 시켰죠. 엠믹스라는 그룹을 데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엔터 주요 3사에서 이제 모두 다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해서 이제 똑같이 출발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제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 각각의 걸그룹의 컨셉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냥 뭐 큐티할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하드하게 갈 건지,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보고 색깔을 보고 최근에 좀 유행하는 트렌드나 뭐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MZ세대층의 인기 있는 쪽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왔을 때 뭐 주요 뭐 차트 순위라든지, 네. 아니 요새는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관건이죠. 저는 그렇다. 그게 네. 가장 공정한 지표라고 생각이 그건 어디서 볼 수 되고요.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거-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 네, 그게 그거밖에 없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각각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식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구독자 수나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 공개가 됐을 때 24시간 내 얼만큼 조회수가 최단 기간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최단 기간에 그 전에 성공했었던 그룹, 뭐 보이그룹이든 예. 걸그룹이든 이게 좀 누적이 그 기준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아.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네. 뭐 이전 걸그룹의 어떠한 기록을 못 깼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도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상 또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24시간 내 조회 기록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음원의 재생 시간이나 뭐 곡의 재생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뭐 3분짜리 곡이 뭐 5분짜리 곡보다는 더 재생 횟수 클릭이 많아지니까. 아. 네, 그래서 뭐 구독자 수나 뭐 올라오는 추이나 그리고 음원 랭킹이나 그리고 앨범 판매 선주 문량 이 정도를 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복귀했나요? 빅뱅이 이제 YG에 네.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네.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요. 오늘 주가 보니까. 그러게요. 어떠세요? 그게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시 빠르시네요. 스틸 라이프인가? 맞아요. 계속적인 연애 생활을 하고 싶다는 자기들의 주장인지 모르지만 네.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4월 5일 컴백 날짜 정해졌고 이제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음원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주가 흐름은 좀 이런 기대감과 달리 좀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YG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 빅뱅이 한 4년 만에 컴백을 했고
이제 3분기 앞두고 뭐 확신을 드릴 순 없지만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의 컴백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하반기에 좀 투어가 가시화되면 사실 유튜브 구독자 수 글로벌 1위는 블랙핑크거든요. 그런 팬덤 베이스가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신인 그룹들도 이제 투어를 또 띱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지금 콘서트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행주도 좋지만 이제 리오프닝에도 엔터가 충분히 좀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는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쪽이 미디어지 않습니까? 미디어 쪽의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아니면 뭐 미디어냐 엔터냐라고 했을 때 양자택일을 한다면 어디를 또 선택을 해야 될지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엔터도 미디어도 그렇고 K 컨텐츠로 불리면서 굉장히 좀 글로벌리 시장을 확대되는 기회로 삼았던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내역도 좋고 실적도 같이 따라가고 주가도 이에 같이 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뭐 재무제표나 이런 숫자로 보는 사이즈에서는 엔터랑 같이 논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컨텐츠를 편성하는 제작비가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고 이러한 것들이 실적에 인식이 될 때는 사실은 이거를 뭐 방영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작품을 편성하는 기획부터 들어갈 거냐 이게 계약하는 작품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그 연간 실적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해의 작품을 얼마나 편성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작품의 형태가 IP 라이선스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에 이런 넷플릭스나 뭐 애플 TV와 같은 이런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로 제작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고 좀 수익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엔터 쪽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의 라인업이나 이제 편성 시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좀 단기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이제 다 같이 바스켓 매수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또 마지막 질문은 미디어 얘기하신 김에 사실 아까 제작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 OTT 기업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콘텐츠 잘 만들어내잖아요. 요번에 보면 뭐죠?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인기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도는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시장이 이제 막 커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BEP에 도달하거나 실질적으로 저희 제작사한테 이제 수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후에는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익을 뭐 투자를 하신다면 글로벌 OTT나 이런 플랫폼 위주로 그런 수익이나 뭐 단기적인 성과 투자를 하실 때는 가시화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요.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한국이 뭐 이 정도 역량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받은 상황이고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이런 편성수나 이런 컨텐츠를 확정하는 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디어 쪽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미디어 엔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